2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심 충돌에서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그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만 보면 아래쪽 그림을 보면 실선으로 진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게 충돌 직전의 모습입니다. 충돌 직전.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하는 게 충돌 직후, 충돌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충돌 직전, 그리고 충돌 직전 그림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죠? 이렇게 표시한 게 운전자 또는 탑승자인데 여기서 운전자가 되겠죠. 운전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격 방향, 충돌 직전의 충격 방향이 이렇게 있죠. 차가 이렇게 있으면 운전자가 여기 있고요. 충격 방향이 이쪽으로 충격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차가 가겠죠, 그죠? 차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죠? 간다. 즉 차가 간다는 얘기예요. 차가 가버리는데 사람은 이 위치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남아 있으려고 한다. 원래는 이쪽에 있었는데 지금 차가 파란색 쪽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쪽에 부딪히겠죠, 그죠? 파란색 오른쪽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B 그림과 같이 이동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 방향이 이쪽에 서면 운전자는 대시보드 중간이나 뭐 오른쪽에 치우친다는 얘기죠. 만약에 차가 이동이 없다. 이 그림에서 차가 그대로 있다고 보면 사람이 가서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 실선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충돌 직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충돌 직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위치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데 차가 약간 오른쪽 뒤쪽으로 밀려버렸죠, 그죠? 오른쪽 뒤쪽으로 밀리니까 사람은 왼쪽에 가서 부딪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얘도 마찬가지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림에서 요건 뭐 90도 각도로 직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A 차량과 B 차량이 직각 충돌을 했어요. A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A 차량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꽝 충돌하는 바람에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틀어버리죠, 그죠? 그럼 이 내부에 있던 사람은 가다가 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계속 가려고 하는데 차는 안 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부딪히겠죠? 실내에 우측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B는 좌측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사람은 그대로 가고 차가 가버리니까 B 같은 경우에 사람은 쭉 가고자 하는데 차가 가다가 꽝 하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사람은 왼쪽에 충돌하게 된다. 그 다음 이탈 시 탑승자 거동. 사고로 인하여 탑승자가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탑승자가 차량을 빠져나오면서 남기는 흔적들, 예를 들어서 뭐 이탈하는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전부 차량이 막 뒤집어지는 경우, 회전되는 경우, 탑승자가 전면 유리, 측면 유리, 뭐 선바이저 이쪽 열린 창문으로 이탈되게 됩니다. 이탈되면서 여러 가지 오치라든가 의류, 섬유, 피부 조직 이런 흔적들을 남기고 이탈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탑승자가 이탈될 수 있는 공간에 깨진 창문, 이탈된 전면 유리, 후면 유리, 선루프 개방된 문짝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이탈되면서 손상이 많이 생기죠. 안전벨트 안 하면 거의 100% 이탈이 됩니다. 이탈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받죠. 그래서 거의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27페이지 보행자 사고 진행을 봅시다. 보행자 충돌 시 보행자 운동을 봅시다. 이거는 첫 번째 줄 밑줄 꺼볼게요. 보행자 사고에서 밑줄 차량의 접촉 부위, 보행자 상해 정도, 보행자의 최초 낙하 지점 및 최종 위치, 차량의 최종 위치 및 파손 상태 등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다. 이를 통해서 최초 충돌 위치, 차량 충돌 속도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동그라미. 최초 충돌 위치. 그러니까 보행자 사고에서 뭘 하려고 하느냐?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보행자 사고의 거의 100%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걷고 있었느냐 아니냐라고 따지려면 최초 충돌 위치, 최종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처음에 어디 있었느냐, 처음 위치, 충돌 위치가 어디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최종 위치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충돌 속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충돌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멀리 가느냐가 계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알면은 최초에 어디에서 충격됐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밑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 충돌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유리물 가방의 위치, 그러니까 보행자가 최초에 충격을 되면은 보행자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떨어지겠죠, 그죠? 가방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뭐 최초 충돌 위치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여기서 바로 놓아버리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그러나 뭐 백팩이라든지 약간 보행자가 이렇게 강하게 구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회전하면서 약간 같이 날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좀 불확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좀 예를 들어 무거운 거를 보행자가 들고 있었는데 꽝 충돌해서 놔버리는 경우가 베스트합니다. 가장 좋아합니다. 신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발 같은 경우 보행자가 신고 있잖아요. 신고 있는 경우를 휙 날아가면서 휙 날려버리니까 그거는 그이가 최초 충돌 위치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죠. 보행자의 안경 뭐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래도 그런 것들은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력한 증거물이 되는 걸 한번 봅시다. 노면에 신발이 쓸린 흔적, 이건 정말 유력한 증거물입니다. 신발이 쓸렸다. 여기서 딱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딱 쳤다. 그래서 신발이 노면에 확 이렇게 벗겨지, 마찰이 확 되겠죠, 그죠? 마찰이 확 되면서 신발이 벗겨집니다. 거기에 나타난 신발 자국, 노면에 신발 자국이 있다면 그건 가장 베스트한 흔적이죠. 그 흔적이 잘 없겠죠. 잘 보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역과 지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이제 사람이 노면에 쓰러져 있는 경우에 어떤 차가 와서 꽝 하고 역과 타이어로 사람을 밟고 넘어가지만 차량 하부 구조물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낮으니까 사람을 그냥 쭉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이제 피부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섬유, 의류 조각이라든가 이런 노면에 쭉 나타나게 되죠. 나타나게 되면 그 지점에서 역과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역과 지점은 한 번씩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신발 쓸린 자국은 참 찾기가 힘들어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림 42km에서 충돌되는 모습입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선을 다 그었죠. 쭉 그어서 왼쪽은 42km, 오른쪽 그림은 56km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보행자가 키가 최고만이라든지 키가 큰 사람이라든지 또는 되게 키가 어린이라든지 이런 키에 따라서 이 형태는 다 다르고 또는 승용차도 마찬가지죠. 브랜저가 충격을 하고 티코가 충격하는 거는 같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대충 그런 감을 가지시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승용차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성인인데 승용차급에서 한 42km 충돌됐더니만 성인의 머리 부분이 전민유리의 하단 부분에 충격이 되더라 실험을 기반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56km로 충돌시키니까 보행자가 좀 공중으로 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56, 승용차에서 보행자가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에 한 56km 뭐 보행자가 지붕 위로 올라가는 속도는 56km인가 60km인가 이렇게 시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죠, 그죠? 그건 맞지 않으니까. 근데 56km더라라고 하면 56도 가능하고 60도 가능하고 70도 가능하고 100도 가능합니다. 100도 상위 속도가 빠를수록 가능하겠죠, 그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20km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틀린 20km, 30km다라고 하는 거는 100% 틀린 이야기니까 시험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56이든 76이든 그렇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 징계 상태의 보행자는 대체로 징계 상태의 보행자는 그렇죠. 대체로 배꼽 부위의 무게 중심이 배꼽 부위에 있다. 인체의 무게 중심은 배꼽 정도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서 봅시다. 그림에 지금 세 사람의 그림이 제가 그린 거라서 좀 이상합니다. 파워포인트를 그림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F라는 걸 보시면 F는 전 범퍼가 충격한 부위입니다. F 다리 부분, 무릎 부분을 꽝 충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행자는 일단 앞으로 가긴 가는데 승용차가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충격한 쪽으로 밀려서 차에 밀려서 앞으로 가죠, 그죠? 앞으로 가기는 가는데 상체는 차량 엔진 후드 쪽으로 이렇게 엎어진다는 얘기죠. 엎어진다. 그게 그림 맨 왼쪽 그림입니다. 다리 부분을 충격하게 되면 상체는 차 쪽으로 엎어진다. 그럼 상체는 이 그림에서 보면 상체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시계, 반시계. 요 제언론에서는 시계냐 반시계냐. 그 다음에 차 쪽으로 상체가 차 쪽으로 가느냐 차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F라는 것은 차량이 범퍼가 될 수도 있고 뭐 엔진 후드가 될 수도 있고 뭐 트럭 같은 경우는 뭐 전면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무튼 사람을 충격한 부위가 지금 사람의 무게 중심을 충격했잖아요. 그죠? 충격했으면 그냥 회전하진 않겠죠. 차 쪽으로 상체가 움직인다든가 뭐 멀어진다든가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회전하지 않고 전방으로 날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건 뭡니까? 어깨 부분을 지금 F 이렇게 해놨죠. 그죠? 즉 어깨 부분을 차량의 앞범퍼든지 돌출 부위가 어깨 부분을 꽝 때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차하고 상체가 어떻게? 차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같은 방향으로. 차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엎어지겠죠. 노면이 엎어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계속 차가 진행하게 되면 뭐 역과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 차 쪽으로냐 차와 반대쪽으로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에 그림에서 F는 자동차의 앞범퍼를 나타낸다. 왼쪽 그림은 무게중심 아래쪽을 앞범퍼로 충격하게 되면 보행자는 전체적으로 차량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죠. 같은 방향으로 가지만 상체는 충격한 차량 쪽으로 밑줄 동그라미요. 차량 쪽으로 움직이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차량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쪽으로 상체는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 번째 그리면 차량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상체는 차량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차량 진행 방향과 맨 왼쪽 그림은 반대 방향으로 맨 오른쪽 그림은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밑에
보행자의 3번 보행자의 충돌 거드는 차량 부위와 충격되면서 차량 앞부분 공명과도 일치하도록 밀착이 된다. 차량 앞부분의 형상에 따라서 이탈 각도를 우리가 안각이라고 해요. 안각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행자가 승용차에 충돌하게 되면 충돌하게 되면 보행자가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일단 공중에 뜨죠. 공중에 떠서 이렇게 뜬다. 그래서 공중에 떠서 내려가는 이 각도를 우리가 안각이라고 한다. 안각. 근데 안각을 우리가 고려를 잘 안 해요. 승용차의 경우는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으로. 60km 정도 되면 지붕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죠? 공중으로 올라간다. 버스나 트럭의 경우에는 전방으로 수평 비행한다. 버스나 트럭 경우에는 앞쪽이 높죠. 높고 후드가 높고 편편하고 수직이고 하니까 사람을 충격하게 되면 그대로 이제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승용차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차량의 앞쪽 형상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네 번째 줄에 보행자 전도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탈 각도를 알아야 하지만 사고 이후 명확한 이탈 각도를 알 수 없다. 이탈 각도를 알 수 없다. 현실적으로 이탈 각도를 고려하지 않아도 틀리는 게 없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 각도를 안각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보행자가 승용차에 충격이 되는 경우에 속도가 빠르다면 공중으로 비행하지만 40km 정도에서는 머리나 상체 부분이 전면율이 하단. 전면율 하단에 뭐가 있죠? 와이퍼가 있죠. 그죠? 와이퍼 브레이드에 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에 미끄러진다. 보행자가 노면에 전도가 되면 쭉 미끄러져 가죠. 그 마찰 개수가 0.5에서 0.6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엔진 후드에서는 0.3 정도 됩니다. 엔진 후드, 본네트, 즉 사람이 그냥 피부와 그대로 접촉하는 게 아니고 옷이 있죠, 그죠? 옷을 입고 그다음에 엔진 후드에서 올라타게 되면 좀 미끄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마찰 개수가 작아요. 0.3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행자가 승용차에 충돌되거나 승합차에 충돌되는 경우 충돌 위치가 프레임이나 앞쪽 필러에 충돌될 때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엔진 후드가 이렇게 올라오죠. 보행자가 충돌할 때쯤 되면 엔진 후드가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쿠션 있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보닛 타입 승용차에 40km의 속도로 보행자가 충돌될 경우 보닛 중앙에 머리가 부딪히는 AIS 3급의 상해가 발생하고 전면율이 중앙에 충돌되는 경우 AIS 1급의 상해가 발생된다. 전면율이 중앙에 충돌되는 경우 AIS 1급이냐 2급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AIS 1급인데 전면율이 중앙에 충돌하는 경우 AIS 3급, 4급, 5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틀림이라고. 1급, 2급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게 1급이라 했는데 4급, 5급, 9급 이런 식으로 하면 또는 전면율이 중앙에 충돌되면 가장 심각한 손상이 나타난다. 이 말은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그림은 40km 속도로 전면율 위에 헤드폼을 충격시켰다. 헤드폼이라는 것은 머리의 충격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동그란 그런 폼이 있어요. 폼을 전면율에 이렇게 충격해 봅니다. 충격해 보면 그 안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충격량을 가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면율에 여러 군데를 막 충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가장
인체에 치명적인가 그걸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험을 쭉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죠. 그림인데 지금 여기서 HRC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HRC라는 것은 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HRC 머리 상해 지수입니다. Head Injury Criteria. 그래서 머리 상해 지수. 머리 상해 지수가 보면 0에서 500. 별표는 쭉 내려서 별표는 5001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부분이 머리 상해 지수가 얼마냐 이렇게는 시험이 안 나오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하냐, 어느 부분이 가장 인체에 치명적이냐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면이 제일 약한 부위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기호. 그래서 동그라미 기호가 어디 있습니까? 전면 유리가 되게 약하죠. 전면 유리 중앙에 부딪히면 거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면 유리가 막 크게 파손됐다. 엄청난 충격이다가 아니고 아주 상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가장 심각한 상해를 발생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별표를 한번 찾아보세요. 별표. 필라 부위죠. 필라의 기둥의 맨 밑부분, 그 다음에 엔진 후드가 열리는 경첩 부분, 경첩을 우리가 이런 걸 경첩이라고 하죠. 경첩. 엔진 후드가 열리는 경첩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가장 심각한 상해. 그 부분이 제일 단단해요. 단단하니까 거의 부딪히면 심각한 상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하고 그 정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WAD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WRAP, Wrap Around Distance. Wrap Around Distance 해가지고 보행자가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경우에 보행자가 승용차를 wrap 감싸는 듯이 거동을 하죠. 감쌉니다. 다리는 발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허벅지, 골반, 그 다음에 배, 가슴, 머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싼다는 얘기죠. 감싼다. 감싸는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D라고 합니다. Wrap around distan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충돌 유형을 봅시다. 이거는 시험의 단골 메뉴입니다. 요 별표 치시고요. 별표 Wrap trajectory 감싸기 전방 Wrap trajectory에서 감싸기 랩을 생각하시고 랩. 그리고 식당에서 물건을 랩할 때 감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랩, 요도 랩입니다. 랩. 사람이 차체의 전면을 감싸는 듯이 거동하는 거. 이걸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랩 트래젝토리. 감싸서 집어던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방 사출. 그냥 전방으로 쏜다. 팬더 넘기, 팬더 쪽으로 지나간다. 그 다음에 지붕 넘기, 지붕 위로 지나간다. 공중 돌기, 한 바퀴 돕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그 밑에 1번 랩 트래젝토리 감싸면서 날아간다. 세 번째 줄에 40km 이상에서 모행자 머리 또는 상체 부분 전면이 하단과 끝에 충돌이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충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forward projection. 이거는 forward 앞쪽으로 쭉 쏘는 걸 forward projec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 보시면 그런 형태입니다. 보면 그림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승용차에 키가 작은 사람이 승용차에 부딪히는 경우 forward projection. 전방으로 쭉 날아가다가 떨어진다. forward projection. 그 다음에 밑에 그림은 버스 그림을 해놨습니다. 성인이라도 버스 같은데 큰 차에 부딪히면 forward projection. 전방으로 날아가다가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서 떨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팬더 볼트, 팬더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팬더 쪽으로, 팬더가 측면이죠. 팬더가 어디냐면 그 엔진, 이건 전방에서 앞쪽이 이제 엔진 후드고 타이어, 좌측 우측 타이어 위쪽에 있는 게 팬더죠. 그래서 스치듯이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스치듯이 지나가는 거. 스치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차량의 그 충격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죠, 사람에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금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한 10m 정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애매합니다. 그 자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팬더볼트인 경우에는 그 보행자의 최초 충격 위치를 가늠하기가 불가능하죠.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 4번 루프 볼트, 지붕으로 원활하게 가는 거. 이거는 아까 56이라고 했는데 56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뭐 70도 가는 거. 속도가 빠를수록 지붕이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썸머설트, 이거는 공중제비라고 합니다. 제비, 공중제비. 공중에서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랩 트레젝토리는 공중에서 돌진 않고 그냥 공중에서 랩한 다음에 나가 떨어진다는 개념이고요. 썸머설트는 랩했겠죠. 했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집니다. 그게 썸머설트입니다. 썸머설트가 맞는데 썸머볼트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S를 여기 V로 해서 썸머볼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원래 썸머설트가 맞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공중에서 한 바퀴입니까? 180도에서 한 270도 정도 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360도 한 바퀴 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의 운동 특성 및 속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